AI가 예쁘게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AI의 그림을 판매하는 시대. 예전처럼 손으로 그려서 무언가를 만드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지. 오늘 할 얘기는 뭐 썸네일 봐서 좀 알겠지만 인공지능이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그리고 최근에 많이 말이 나온 챗 GPT, 이게 정말 요즘에 핫한 언어 모델 중에 하나야.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최첨단 AI 기술하고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앞으로 챗 GPT가 미래의 이커머스를 굉장히 많이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그 이커머스 세계에서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고 개인화된 지원을 기대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챗 GPT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 챗 GPT는 그 대화형 AI, 채팅으로 무언가를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같이 온라인 셀링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과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아마도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사실 전화나 이메일 같은 이제 전통적인 고객 서비스 방식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앞 사람들이 다 응대를 받은 다음에 내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는 답변 또한 되게 답답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좀 몇 년 동안 온라인 셀링에서 채팅을 할 수 있는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어. A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중 무휴 24시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고객뿐만이 아니라 여러 고객이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맞춤형 권장 사항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인공지능에 의해 구동되는 챗봇과 가상 비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도 좀 많이 더 진행할 거고, 이 시스템들은 자연어 처리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좀 고객의 문의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챗봇의 인기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되지 못한 챗봇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고객 요청을 이해하고 인간과 같은 응답을 제공하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지. 결국에는 챗봇 막 하다가 나중에 상담원 연결합니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앞으로 지금 나올 챗 GPT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인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자,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어땠어? 주변에서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해가 막 쉽지 않은 내용 같아요. 이거 내가 지금 말한 내용 있잖아. 사실 이거 내가 짠 거 아니고 챗 GPT가 아웃라인을 잡아줘. 그 다음에 그 아웃라인을 조금 더 수치화시켜가지고 쓴 내용이야. 근데 어때? 말 들을 때 굉장히 어때? 자연스럽지 않아?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 챗 GP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챗 GPT가 직접 실제로 만든 아웃라인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먼저 했었던 거고, 나는 오히려 더 챗 GPT가 앞으로 조금 더 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챗 GPT조차도 나는 채팅봇입니다, 사람들이 문의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도로밖에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해보려고 진행을 하려고 해. 진짜 살면서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느낀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라이코스라는 검색 엔진이 검색을 찾아주는 거였어. 예전에 이제 광고 영상 보면 어떤 사람이 뭐 딱 던지면서 라이코스 물어와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검색어를 딱 던져줬을 때 그걸 바로바로 찾아주고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에 굉장히 놀랐던 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아이팟이었어. 뭐 사람들은 아이폰 때 되게 놀랬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아이팟을 좀 먼저 봤었거든. 그 엄청나게 큰 LCD 화면 안에 내가 원하는 어플이 다 들어있는 거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와, 이건 정말 신세계다. 원래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건 사실 그 전에도 우리나라의 다른 핸드폰 회사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지고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아이팟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나한테 되게 큰,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써본 챗 GPT야.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를 바꿨거든.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챗 GPT가 앞으로 온라인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바꿀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우리나라의 검색 엔진은 네이버가 1등이 아니었어. 야후하고 라이코스가 1위였어. 근데 그 두 검색 엔진을 가지지 못한 걸 네이버가 만들었어. 그게 뭔 줄 알아?
지식인이었어. 야후나 라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찾은 검색어를 나열해주는 식으로 나왔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검색 엔진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는 과정을 만들어준 거지. 후발주자였던 네이버가 기존에 있었던 라이코스나 야후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넣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이 사실은 그거였었거든. 근데 지금 나온 챗 GPT는 네이버에서 진행을 했었던 문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형식이야. 나는 사실 챗 GPT가 단순하게 채팅이나 이런 걸로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챗 GPT가 앞으로 구글을 뛰어넘을 거다. 이제 앞으로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거든. 챗 GPT가 자연어로 얘기해서 무언가를 찾아내기 때문에 검색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 지금 말한 이 자연어라는 개념이 뭐냐? 정말 쉽게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은 주말에 결혼식을 갈 때 네이버에서 제품을 고른다고 치면 아마 이렇게 칠 거야. 결혼식 하객 옷, 결혼식 하객 패션, 뭐 이런 식으로 치겠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내가 찾는 거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챗 GPT, AI가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변하냐? 그냥 거기다가 아마도 이렇게 시리야, 나에게 어울리는 결혼식 패션 찾아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키워드로 찾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거를 받아서 가공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 이 AI가 우리 생활에 도입이 되면서 어떠한 부분이 많이 바뀔 것 같냐? 첫 번째는 키워드가 없어질 거야. 왜? 그냥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키워드인지, 어떤 게 키워드로 맞춰질지에 대한 건 아무도 몰라. 흔히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해. 근데 그 어떤 회사도 유튜브 알고리즘을 찾은 회사는 없어. 그냥 그럴 거야, 그렇게 하면 잘 되더라 라고만 말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하이 퀄리티의 AI가 발달이 된다면 예전처럼 어떠한 키워드 갖고 장난질 치거나 어떤 키워드로 진행하기는 어려워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조금 더 양질의 상품, 좋은 상품을 찾아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플랫폼 회사가 없어질 것 같아. 이제 좀 오랫동안 셀링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스토어팜이라고 할 거야. 네이버도 사실 스마트 스토어로 바뀌기 전에 스토어팜이라는 굉장히 암흑 시기가 좀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G마켓 옥션이 거의 1위, 2위였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대 때는 이제 그런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것보다 개인몰에 많이 판매했었거든. 네이버 오픈마켓으로 판도가 제일 많이 바뀐 사건이 바로 쇼핑에 CPC 광고가 생기면서 오픈마켓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거든. 그런데 앞으로는 다시 오픈마켓이 힘을 잃을 것 같아. 왜? 더 이상 키워드로 진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AI가 그 어떠한 물건을 찾아준다면 그 오픈마켓에서 한정되게 찾아주지 않을 거거든. 전 세계에 있는 물건, 가장 나에게 어울리는 물건을 찾아주는 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픈마켓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발달하면서 겪게 된 이커머스의 변화는 물건만 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야. 지금은 우리가 공산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잖아.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 AI가 그림도 그려주고 노래도 만들어주고 글도 써주거든. 지금 아까 전에 봤잖아. 내가 얘기했던 그 자료들은 다 AI가 써준 거야. 그러면 그거에 저작권이 없으면 누구라도 그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AI가 만든 제품을 어떻게 잘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예전에는 내가 유명한 일러스트의 작가를 써서 핸드폰 케이스에 프린팅을 해서 만든다던가 티셔츠에 프린팅을 해서 팔았다면, 이제는 AI가 만들어준 그림을 가지고 프린팅해서 물건을 팔 수도 있는 시대. 그리고 그 AI가 예쁘게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AI의 그림을 판매하는 시대. 예전처럼 손으로 그려서 무언가를 만드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지. 앞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이 오픈 API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흡사, 옛날 온라인,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애플의 아이팟이 나와서 스마트폰 생태계를 완전히 꾸렸던 것처럼 채팅 AI부터 시작하는 이 AI의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커머스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최근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사실 나도 없어. 이제 막 시작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지만, 나는 AI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더 찾아볼 거고, 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에서 조금 더 힌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실 기존의 영상과는 좀 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AI가 발달했다면 향후 1년 안에 엄청나게 크게
판도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낸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높은 곳에서 우리 같이 만나서 하이파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분명히 말하지만 어떠한 시대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인터넷 쇼핑이 처음 생긴 때 1세대 쇼핑몰들이 굉장히 돈을 벌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고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노력을 한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챗 GPT를 사실은 최근에 보면서 굉장히 나는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 내 채널에서 AI 관련된 영상이나 어떻게 하면 AI로 좀 더 부수입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좀 더 만들어 볼 테니까, 알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고 함께 우리 한번 같이 또 다른 온라인 셀링의 시장으로 한번 개척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할게. 그럼 안녕.